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대수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간 수업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만나고 있는데요. 잘 계셨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박사님 지난주도 그렇고요. 네. 정말 실제적인 이런 상담과 그렇죠. 또 말씀 주셔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익함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연에서도 그렇고 문자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도 샵 1069번으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첫 사연 궁금한데요. 네. 사연을 듣고 먼저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연 부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학년 때까지도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랬다가 뭐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도 네. 별 그게 없어가지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돌아다니면서 아프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제 예.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업 받다가도 이제 보건실을 종종 가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혼자 있는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전문가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검사를 좀 받아봤더니 이제 주의 집중 해가지고 이제 ADHD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단을 받아서 지금 약을 먹은 지 2달 반 정도 됐고요.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리더십 있게 잘 활동을 하는데 학교만 가면은 네. 아이가 완전히 입을 딱 닫아버리고 친구들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이제 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했거든요. 네네. 너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계속 그렇죠. 보면서 그래서 네. 자기는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근데 네. 학교 가면 매년 아이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본인도 자기들이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게 어렵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박사님 사연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머님도 아주 잘 이렇게 네. 논리식으로 해주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릴 때부터 통증이 네. 있어서 네. 그리고 다양한 부위가 아프니까 학교를 잘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좀 혼자 있을 때 있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는 아주 또 리더십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요 박사님 참 내 주위에 네. 이렇게 편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느끼게 됐고 네. 또 우리 자녀가 그만큼 그런 좋은 친구, 편한 친구, 소통되는 친구를 잘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 PD님은 큰아들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알고는 있죠. 네. 왜냐면 어떤 애들? 큰아들의 친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알고 있고 축구 멤버가 있습니다. 네. 딱 그 3명이 있어요. 네. 이름을 한 명만 알아요. 그런데 축구를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집으로 몰려다녀서 라면 끓여주세요. 먹고 라면 끓이면 신나게 먹고 가고 이렇게 놀고 애 찾으러 가면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애하고 노는지 수준이나 레벨이나 모든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지를 또 어떤 애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노는지를 또 어떻게 노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놀면은 매일같이 싸우는 애가 있고요. 늘 그걸 화해를 시키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감추어져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애하고 어울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정말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나니까 네. 그렇게는 알고 네. 좀 이제 두루 만나는 그렇죠. 친구들은 누군지를 모르죠. 그전 같으면은 이제 친구가 있으면 야, 놀을 공간이 없으니까 야, 우리 집에 갈래? 자, 이래서 서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이러니까 부모가 봐서 이렇게 좀 알아보면서 조금 부족한 걸 채워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애들을 친구를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떤 애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함께 하느냐에 애들이 포커스가 맞춰졌지 옛날처럼 엄마 걔 별로 안 좋아
걔 엄마 있잖아. 자기만 알고 걔는 이런 애고 저런 애고 맛있는 것도 안 나눠 먹는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게임을 잘하냐 못하냐예요. 잘하는 애는 인기가 좋은 거고 못하는 애는 인기가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상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그게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가 현실상 친구는 자꾸 줄어들어도 가상에서 친구가 많으면 자기는 엄청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애들이니? 라고 하면 게임 잘하는 애요. 게임 진짜 잘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가 부모는 누구고 친구 형제는 어떻고 자,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아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볼 때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로 본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행사할 때 리더도 하고 막 사회도 보고 뭔가 막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래야죠. 사회에서도 그래야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일정 어느 곳에서만, 자, 어느 곳에서만 그게 교회지만 교회에서만 잘 리더를 하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이불하에 닫고 한 명도 친구를 못 사귀어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외향적 내성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요. 외향적 내성적인 아이. 그것도 아주 깊은 외향적과 내성적이 아주 깊은 이런 아이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외향적이면 외향적일 것 같고 내성적이면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상처도 잘 받고 꽁하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통이 크고 다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외향적 보기와 똑같은 사람이 있고 내향적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친구 사귀는데 1년이 걸려요. 친구 사귀 1년 걸려요. 근데 학교는 1년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만 하면 바뀌고 사귈만 하면 바뀌어버리니까 얘는 충분히 자기가 사귀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기가 힘든 아이예요. 근데 교회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벌써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 하니까 자기가 집에서 안방 호랑이처럼 교회가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자, 이 아이가 지금 아파요. 그러면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원인 모를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원인 모를 통증이 왜 있냐는 거예요. 특히 어느 한쪽만 아프면 이게 문제를 찾는데 돌아가면서 지금 돌아가면서 아프다.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뭐가 톡톡톡톡 이게 튄대요. 여기 톡톡 튀는데 얘가 오늘은 여기서 튀면 여기가 아프고 오늘 여기서 튀면 여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뭔가 쫓아다니면서 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튀고 막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해봐요. 그럼 안 나와요. 그럼 병명이 뭘까요? 스트레스성.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성이에요. 그럼 얘는 어려서부터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다. 많이 내성적인데 하고는 싶은데 유치원에 갈 때도 자기가 리더는 하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해요. 그리고 딸려가는 건 싫어. 초등학교도 그래.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죠. 그게 이 아이는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아픈 걸로. 그럼 아프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ADHD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라서 아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으로 통증이 있다 보니까 ADHD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보였다 뿐이에요. 그래서 ADHD가 다 아픈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고 그 스트레스가 산만하게 풀거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과격하게 풀거나 분노 조절을 푸는 게 아니라 아픈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어머니가 바라볼 때 자꾸 병원에 다니면서 진찰을 해서 치료하려고 막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찾아봐야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갔을 때 지금이 벌써 몇 월입니까? 지금이 12월이면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었다. 그럼 얘는 학교 갔을 때 못 사귀는 애가 아니라 정말 거기서 리더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또 애들 일어나고 놀자 그러면 얘는 밑에서는 싫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회에 나와도 어디 나와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볼 때 어느 학원 가니 누가 공부를 잘하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면 제일 먼저 엄마 나 얘 친구 누구 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물어봐요? 걔 공부 잘하니? 그렇죠. 이걸 먼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걔 엄마 공부 진짜 못해. 걔하고 놀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엄마, 나 누가 친구 있어. 얘는 공부 잘하고 얘는 못하고, 즉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으면 얘는 평생 병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잘하는 애만 사귀거나 못하는 애만 사귀거나, 자, 이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못 사귀는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친구를 못 사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과 잘 융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친구가 누군지 적당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각자 또 성격,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죠. 좀 해소시키는 그렇죠. 그런 방황 속에 있지만 오늘 누군가와 좀 소통하게 만드는, 박사님도 아까 그런 권면들을 계속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하는 훈련이 아니라, 즉 내가 리더가 아니면 리더는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리더가 아니잖아요. 어느 단체든 리더는 한 명이에요. 예, 예. 내가 그 리더가 되려고 하면 리더가 아니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어느 자리든 제일 먼저 가서 가장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아닌가요? 맞아요. 꼭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자리든 정말 리더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어느 단체 리더가 됐어요. 근데 그 리더가 끝나면 그 단체 안 나와. 자, 이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참 우리가 모임을 이끌 때 안타깝죠. 네. 어떤 분이 이제 다음 리더가 오면 네. 나는 이제 리더였어요. 네. 그럼 다음 리더가 오면 더 잘 되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봐도 존경이 네, 되고 네. 이 모임 자체가 더 네. 건강하게 되는데 네. 나는 이제 했으니까 다음 리더 오면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간다. 네, 무관심해 버리죠. 그러면 또 이게 아름답지가 문제죠. 않죠. 다음에 리더를 했으면 나 총무라도 시켜. 할게요. 이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그 사람보다 더 리더는 그런 임원을 안 하면서도 제일 먼저 가서 끝까지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에게 항상 어디 가든 리더가 아니라 어느 위치든 행복하게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만, 즉 너 1등 하는 애하고만 친해. 너 걔하고만 놀아야 돼. 이렇게 자꾸 각인시키면 얘네들하고는 1등인 한 명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 얘 아니면 나머지는 뇌가 쟤하고 사귀면 안 돼. 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인간성이 좋다? 맞나요? 틀리나요? 완전 틀리죠. 근데 자,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면 인간성이 좋을 확률도 있죠. 그럼요. 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지만 인성이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가 결국은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편한 친구, 소통이 있는 친구를 좀 만드는 방법 저희가 알고 싶었는데 참 여기까지 오늘 참 말씀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꼭 자녀 양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네. 정말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이 부모에게 제가 해줄 말이 뭐냐면, 그럼 어머니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잘 사귀나요? 저 잘 못 사귀어요. 그런데 애는 어떻게 여러 사람과 사귀길 원해요? 그럼 아빠 친구들, 여러 친구들 있는데도 혼자만 가지 말고 한 번쯤은 아이에게, 자, 아빠는 이렇게 친구가 많아. 자, 아빠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보여주고, 또 특히 교회 같은 데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다양한 사람과 함께 꼭 리더가 아니래도 그 자리에 가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나는 꼭 1등이 아니래도 저 자리에 가는 것만도 행복하다를 몸소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인간 수업 오늘 이 강의 어떠셨어요? 이 유익한 강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이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꼭 구독도 해주시고 함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내 습관 홍 박사님의 책을 선물로 전해드리고요. 매주 한 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문자와 함께 이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글 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꼭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